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걱정하며 살지만 이것은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걱정은 마음의 활동 중에서 미움 다응가는 나쁜 것으로 거의 최악이라 해도 좋을 만큼 자신을 심하게 파멸시키는 형태다. 걱정은 일정한 초점 없이 정신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든다. 걱정을 그만두면 건강은 이내 좋아질 것이다. 걱정은 마음이 자신과 나, 신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보여주는 마음의 행동이다. 2. 미움은 가장 위험한 정신 상태다. 그것은 몸에 독을 퍼뜨려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어낸다. 두려움은 너희의 모든 것에 맞서는 대립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너희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대립하는 결과를 낳는다. 두려움은 걱정이 증폭된 것이다. 모든 병은 무엇보다 정신에서 창조된다. 3. 치유자들은 너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체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들임을 알고 있다. 이 암도 생각이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이다. 4. 제발 자신을 잘 보살펴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너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린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기 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너는 예방 차원의 몸 관리는 사실상 전혀 하지 않는다. 너는 몸보다는 차에 더 신경을 쓴다. 이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너는 정기 검진이나 연례 종합 건강진단, 의사가 처방해준 치료법이나 약들을 사용하여 너는 의사가 제안하는 처방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못하러 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가? 이 점에 대해 나를 납득시킬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단 말인가? 돌발 사고를 예방하지도 않고 그나마 건성으로 들르는 예약 진료일 사이에는 또 얼마나 심하게 몸을 학대하는가? 운동을 하지 않아 너의 몸은 자꾸 늘어지고 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몸을 사용하지 않아 자꾸 약해진다는 것이다. 또 너는 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아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 너는 온갖 독소와 독극물들, 음식으로 가장한 가장 고약한 물질들로 몸을 채운다. 그런데도 몸은, 그 경이로운 엔진은 여전히 너를 위해 달리고 있다. 그런 맹폭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칙칙폭폭 칙칙폭폭 용감하게 달려가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너가 자기 몸도로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고, 그러나 너는 거의 혹은 전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부분을 읽고 후회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그래 놓고는 곧장 몸을 함부로 굴리는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왜 그러냐고 묻기가 겁나는군요. 너에게는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가혹한 기소장처럼 들리는군요. 난 가혹하게 굴 마음도 기소할 마음도 없다. 가혹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용어, 즉 너가 그 이야기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또 기소는 죄를 암시하고 죄는 나쁜 짓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나쁜 짓도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죄도 기소장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진실한 말들이 다 그렇듯이 그 말에는 너를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잠자고 싶어 한다. 이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된 건
이 세상이 자면서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가? 너에게는 살려는 의지가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물론 너가 이제 막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내 예언을 재고해 볼 여지는 있다. 내 예언이 이전 체험에서 나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또한 그 말들에는 너를 깨우려는 뜻도 들어있다. 이따금 어떤 사람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좀 잡아 흔드는 게 필요하니까. 과거에 나는 너가 살려는 의지가 거의 없음을 보았다. 지금 너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말보다는 행동이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법이다. 너처럼 2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피워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자신이 몸에게 무슨 짓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전 벌써 10년도 더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20년 동안 몸을 잔뜩 혹사하고 나서야 끊었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자기 몸속에 술을 들이붓는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저는 아주 적당한 정도만 마십니다. 그 몸은 술을 마시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그리고 술은 정신을 해친다. 하지만 예수도 술을 마셨는데요. 그는 결혼식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요. 그래, 누가 예수가 완전하다고 말하던가. 오, 맙소사. 말해봐. 나한테 짜증이 나지. 신에게 짜증을 내다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뜻은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그냥 단순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멀리까지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뭐든지 적당히 하라고 가르치셨죠. 술에 관한 문제에서 저는 이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적당히만 혹사당한 몸은 좀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가르침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애초의 내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 몸은 술을 마시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든 약들도 있는데요. 너희가 약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당신은 정말 엄격한 분이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라. 진실은 진실이다. 누군가가 약간의 술은 해롭지 않다고 말하고 지금 너가 그러하듯이 너희가 사는 대로의 삶의 맥락 속에 그 주장을 놓는다면 나로서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말한 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단지 너희가 그 진실을 무시하는 걸 허용해 주는 것일 뿐. 하지만 이걸 생각해봐라. 사람의 몸은 대체로 적으면 50살, 많으면 80살 정도에서 완전히 소모된다. 일부는 그보다 더 오래 버티긴 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또 그 일부는 그보다 더 빨리 기능을 멈추기도 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런데 좀 전에 내가 약간의 술은 해롭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너희가 사는 대로의 삶의 맥락 속에 그 주장을 놓는다면 이러한 조건을 덧붙였다. 너도 알다시피 너희 인간들은 지금 사는 식의 삶에 만족하는 듯하다. 하지만 너가 이걸 알면 놀라겠지만 너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지탱하게끔 설계되었다. 정말요? 그렇다. 얼마나 더 오래요? 무한히 오래.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아들이요.
그건 너희의 몸이 영구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영구히라고요? 그렇다. 그 말을 오래오래도록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존재였고 존재란 말씀인가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